네, 매일 2개씩 종목에 숨겨진 재미있는 썰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투썰플레이스 오늘도 역시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서 로봇 청소기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혹시 쓰신다면 어떤 브랜드 쓰시나요? 저희 집은 아직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댓글에서 어떤 로봇 청소기 브랜드가 좋은지 추천을 해주신다면 나중에 제가 로봇 청소기를 구매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로봇 청소기 시장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로봇 청소기 시장의 글로벌 점유율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결국 미국의 로봇 청소기 기업인 아이로봇이 파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4대 로봇 청소기 기업은 로보락, 에코백스, 드림테크놀로지 그리고 샤오미로 모두 중국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이 4개 기업의 전 세계 출하량은 무려 54.1%로 절반 이상이라고 하고요. 불과 1년 전 로봇 청소기 업계의 선두주자였던 아이로봇을 5위까지 끌어내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로봇의 시장 점유율은 이제 9.3%까지 급락을 했다라고 하고요. 전 세계 출하량도 30.6%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경쟁 심화를 이유로 자국 시장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들은 앞으로도 중국 시장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또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중국 로봇 청소기 업체들은 마케팅을 위해서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또 아마존이나 월마트의 진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과의 강한 파트너십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빠른 조달을 위해서 현지 유통업체들과도 당연히 협력을 하고 있죠. 에코백스의 경우 2분기 매출이 전년비 무려 86.5%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미국 소비자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해외 생산 라인을 따로 개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 화면으로 좀 이동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제가 구글에 중국산 로봇 청소기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사진들이거든요. 이 딱 보기만 해도 미국 로봇 청소기 못지않게 이 중국의 로봇 청소기가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신모델들도 여러 가지로 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부진의 이유 중 하나였죠. 이 기업이 신모델을 공격적으로 내놓는다라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행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신모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전 모델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게 하는 그런 모먼트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죠? 에코백스의 X11입니다. 새로 나온 이 신모델 로봇 청소기라고 해요. 이 재설계된 걸레 그리고 벽을 따라 미끄러지는 작은 측면의 롤러를 가지고 있는 향상된 기능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던 로보락 같은 경우도 연구 인원을 기존 대비 73.5%나 증가시켜서 보다 더 혁신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중국 로봇 청소기 기업들이 미국의 로봇 청소기 기업들보다 훨씬 더 신모델을 많이 출시를 하고 좀 혁신에 집중하고 있고 이 연구 같은 것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넘볼 수 있는 그런 모먼트였던 것 같은데요. 이 에코백스의 X11 프리미엄 버전은 중국에서 6,000위안, 그러니까 약 840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품이 미국 아마존에서는 1,500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중국의 로봇 청소기 업체들이 관세라는 그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반드시 진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익이 많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때문에 로봇 청소기 시장의 개척자 역할을 했던 아이로봇은 이제 2분기 매출이 전년비 23%나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는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로봇 외에도 독일의 포르베르크 그룹도 2023년 미국 로봇 청소기 자회사인 니토 로보틱스를 폐쇄하는 등 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 서양 기업들이 좀 밀리는 그런 현상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즘 저희 방송 출연이 굉장히 잦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도 실적이 나와서 즉시 좀 알려드린 적이 있죠. 2분기 호실적도 발표를 했고요. 또 저희가 테일러 스위프트 약혼 반지 이야기도 좀 드렸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약혼 반지 사진을 올린 이후 이 시그넷 주얼러스의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다. 이런 재미있는 이슈들까지 저희가 좀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팬들의 반지 구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탄탄한 보석 회사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보석,
액세서리 하시면 뭐 티파니, 까르띠에 같은 것들만 떠올리시지만 사실은 이 시그넷 주얼러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다이아몬드 유통업체라고 합니다. 뭐 산하에는 제일스, K 주얼러스, 또 자레드와 같은 브랜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그넷 주얼러스의 전 세계 매장은 뭐 조금씩 편차가 당연히 있겠죠. 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 사이 없어지기도 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3,600개 정도,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2,9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하나의 비하인드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 원래 사명이 시그넷 주얼러스가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 이름은 레트너 그룹이었습니다. 창업주의 2세 겸 전 CEO인 제럴드 레트너의 말실수로 회사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좋은 다이아몬드를 팔 수 있느냐라는 기자의 답변에 이 제럴드 레트너 전 CEO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우리 제품은 완전히 쓰레기다. 이 답변의 파장 이후 이게 굉장히 좀 컸습니다. 즉시 레트너 CEO는 CEO직에서 물러나고요. 회사명도 그 타격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시그넷 주얼러스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날 시그넷 주얼러스의 현 CEO JK 시멘칙이 CNBC의 매드머니에 출연해서 짐 크레이머와 인터뷰를 나눈 이 기사가 좀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 그리고 합성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많이들 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를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사실 저는 보석을 잘 몰라서 몰랐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사실 뭐 뻔한 거긴 해요. 천연 다이아몬드는 당연히 자연 광물일 테고요. 가격도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합성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성비가 좋고 비교적 좀 저렴한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멘칙 CEO는 천연과 합성 다이아몬드 양쪽 시장이 모두 아주 강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알리바바의 이야기를 드릴 때 이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잠식시키고 어느 한쪽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하락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고급 시장 그리고 좀 저렴한 가성비 시장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고급 다이아를 원하는 소비층들은 여전히 좀 럭셔리한 천연 다이아몬드를 원할 거고요. 중산층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이 합성 다이아몬드를 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2024년에 결혼한 커플 중 52% 정도는 이 결혼 반지에 천연 다이아몬드 대신 합성 다이아몬드를 넣은 비율이 높았다라고 하고요. 2019년 이후 미국에서 합성 다이아몬드의 선호도는 무려 기존 대비 4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멘칙 CEO의 답변 중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어제 저희가 방송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금 가격이 요즘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3,550 장중한테 터치를 하는 등 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 금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그런 구매력도 굉장히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비싸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금반지를 사겠다, 금목걸이를 사겠다, 이렇게 좀 투자를 할 의지가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까지 원자재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스타 플레이스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최보 앵커께서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사실 저희가 뭐 2시간 개편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계속 제가 귀 따갑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시까지 프리마켓 뉴욕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10시까지 많은 속보가 또 중간중간에 나올 예정이죠.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은 시청자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실적이 나온 그런 기업들도 좀 짚어드려도 될까요? 지금요? 네, 지금은 아니고요. 한 20분 정도 전에 나왔어요. 20분 전에 나왔어요? 네. 그럼 전달 먼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메이시스 그리고 달러토리 한번 짚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할 텐데요.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백화점으로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주가가 지금 10%, 지금은 약간 좀 내려오긴 했지만 장중 한때 10% 넘게 오르고 있다라는 CNBC의 속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실적 창으로 좀 옮겨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마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이시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입니다. EPS는 41센트, 매출은 48억 달러로 나왔고요. 보시다시피 다 주황색이죠. 컨센을 비트했다,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 여기에 좀 화답을 해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11% 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아마 오늘 개장 전에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동시에 좀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상향을 하면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가이던스를 하향했을 당시에는 관세 불확실성이 굉장히 짙다라는 그런 발언을 좀 남겼다고 하는데 뭐 사실 관세 불확실성이 해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뭐 자체적인 공급망에 무언가 그런 구축이 된 것인지 그러게요. 이번에는 좀 좋은 그런 분위기를 좀 풍겼다고 하니까요. 예. 이런 것들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달러트리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음. 달러트리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입니다. 뭐 저희가 이전에도 달러 제너럴, 달러트리 이렇게 뭐 미국판 다이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EPS는 77센트, 매출은 46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주가를 보시면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왜 이렇게 흥분해 보시죠? 예. 네,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자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더 나와야 더 그렇죠. 추가적인 그런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나온 정보로 좀 취합을 해서 알려드리자라고 한다면 연간 가이던스는 일단 달러트리는 높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7% 가깝게 떨어지고 있는 건 3분기 가이던스가 부진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달러트리가 최근 미국에서 고소득층마저도 이제 좀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지어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사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예. 실적 두 개 한번 그럼 체크해 보시죠. 반대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좀 재미있는 해석인 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프리마켓 뉴욕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송재경 대표님이 거의 뭐 돌 하루방처럼 좀 앉아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빠르게 소개를 먼저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 저희 오늘 1시간 넘게 같이 또 프리마켓을 또 꾸며주실 예정입니다. 자, 소개 부탁. 이제 박수 한번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2시간 개편이 되고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체력 싸움이거든요. 네. 네. 한번 굳은 마음으로 예, 열심히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나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우리 저 나오셨던 이완수 대표님 끝나고 나서 한숨 쉬시면서 나가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래요? 전 되게 좋아하시면서 나가신 줄 알았는데 그래요? 아니, 저는 아니었어요? 제 귓가에 한숨 소리가 들렸는데. 아, 그래요? 괜히 일단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셨어요? 네, 대표님 어제 즐겁게 듣기가 하셨어요. 재밌게 또 방송을 너무 했습니다.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고막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겁드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원래 네. 이렇게 처음에 또 텃세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방금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오늘 많은 외신 기사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손자의 앵커가 또 지금 가장 핫한 외신 기사를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네. 뉴스가 있나요? 앞서서도 보니까 또 한동경 부장님께서 네. 오늘 이 구글의 반독점 판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다뤄주시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또 저희도 네. 이 다각도에서 또 어떤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핫한 이야기 빠질 수가 좋습니다. 없겠죠. 예. CNBC에서 다룬 이 구글의 반독점 판결에 대한 외신 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의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8%나 뛰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신다면은 이제 5% 넘게 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불필요하다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 시장에 안도감이 번진 겁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지만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는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또 대신 구글이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에 공개를 하고 또 기기 제조사와 경쟁사와의 독점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한편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검색 엔진이 우선 배치되도록 하는 대가로 지급해 왔었던 수백억 달러의 비용도 증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이에 구글로부터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을 받는 애플의 주가도 시간의 거래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월가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이 구글과 애플에게 큰 승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구글은 이미 이 같은 반독점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서 이번 재판은 계속해서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서 생성형 AI의 급 부상이 고려 요인이었다라고 강조를 한 만큼 앞으로 미칠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인데 지금 뒤에 보면은 항소하겠다 구글이. 네. 왜 항소를 하는가 지금 좋은 거 아니냐. 그 일부 그 이제 판결문에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경쟁사에게 데이터를 공개해라라는 맞아요. 자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구글이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크롬은 크롬이고 이 데이터에 대한 기술력은 기술력인데 이거를 네. 어떻게 경쟁사에게 우리의 기술을 그대로 우리가 노출시킬 수 있느냐.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하겠다라는 얘기고, 저 그러다 요거는 보니까 애플에게도 단기적으로는 수혜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도 뭐 있다는 지금 거죠. 오늘 이제 애플도 뭐 같이 상승을 하고 예, 있긴 예.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사실 뭐 시장에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정말 원래 이제 반독점 이슈라는 것 자체가 요 판결도 4년이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5년 2020년부터 했으니까 예, 5년 맞아요. 4, 5년 정도 예. 걸렸고 지금의 이런 항소도 이거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뭐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좀 있고 오늘은 그냥 크롬 매각을 할 필요가 없구나 정도의 우리가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4, 5년 뒤에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 혹시 그 전에 다 벌어도 오늘 팀장님 오늘 생각인가요? 아니, 컨셉이 그럴 수도 어떤 있잖아. 컨셉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때 예. 자이언코랑 조그만 가능성이 있잖아. 자이언코랑 저한테는 뭐 40이 돼도 50이 돼도 프리마켓 뉴욕을 함께 하자고 하시더니 아니 오늘 팀장님 할수 있어요. 힘내신 날인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오늘 그 무언가 그만두고 싶은 날이 있죠. 100명 중 1명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100명 중 1명은. 그럼요, 자, 맞아요. 그 부분을 제가 소수를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거고. 어제 많이 할 말이 있으신가 봐요. 힘들으셨던 거 아닌가요? 이 말이 일리가 있네요. 농담입니다. 어제 많이 힘드셨었나 봐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을 함부로 한마디를 하면 안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구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 특히 예. 이제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 그때 했던 것이 그때 그 FTC에 기억하시겠지만 젊은 여성 콜롬비아 법대 교수를 내세워서 야심차게 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결국은 정부가 질 거란 게 그때 이미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예. 예. 어떻게 그거를 알죠? 일단은 물량 싸움에서 예. 비교가 안 됩니다. 정부 쪽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구글이나 이런 소위 빅테크들은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이 뒤에 잔뜩 써 있는 거죠. 잔뜩 있죠. 예. 소위 이제 뭐 연봉이 뭐 100만 달러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 줄 잡아서 서 있는데 이쪽은 공무원들 중에 이제 변호사 몇 분 예. 뒤에 그다음에 거의 상당히 힘든 다윗과 골리앗, 정부가 골리앗일 것 같은데 그러네요. 실제로는 변호인단은 정부가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 연방 법원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그래도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사실은 거기에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예. 미국인 그게 가능한가 봅니다. 거기에 FTC에서 네. 구글을 상대로 애플을 상대로 이 소송을 하던 변호사 출신의 공무원이 갑자기 어느 날 사표 내고 소위 로펌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가서 구글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게 그 당시부터 진행이 됐던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그러면은 그 FTC에서 공무원 월급 받던 거에 10배가 돼 갖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블로어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게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내부의 어떤 네. 문건도 예, 예. 전달할 수 있고. 예, 규제가 그리고-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에 대한 기사를 이미 한번 썼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끌고 당시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였다가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또 심상치 않은 거고. 그러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어쨌거나 판사도 결국은 현재 이게 too big to fail인 거죠. 뭐냐면 구글 같이 이미 거래를 오랫동안 많이 했으면 예. 이걸 혹시라도 강제로 팔게 하면 여기에서 먹고 사는 수많은 작은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해? 사실 그게 이번 맞아요. 건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미 좀 예견됐던 거고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다른 애플이니 아마존이니 이쪽과도 지금 여러 소송들이 걸려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또 미국은 또 판례주의지 않습니까? 네. 첫 판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폭 그러니까 빅테크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첫 사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반독점을 하게 되면은 예. 이번 법원 판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유럽에서의 그 디지털법 요게 만약에 뭐 되면은 매출의 5%를 벌금을 낸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냈는데 그 벌금의 양도 처음에는 줄였다가 이제 좀 연기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빅테크의 흐름 자체가 이런 부분을 반독점으로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이게 뭐 약속한다는 듯이 갑자기 쫙 풀리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지금 뭐 대표님께서는 지금 빅테크에 대한 이 반독점 이슈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시기로 좀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사실 이제 국가 차원의 국가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 요즘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구글을 포함한 이들을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국뽕 이런 느낌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일단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일단.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자유 시장주의 뭐 이것도 중요한데 예, 예. 일단은 이들을 눌러서 어. 그것 때문에 얻는 이득보다는 지금 당장은 미국의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 빅테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저변에 깔려 있지 저변에 않나. 깔려 저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관세고 애플의 뭐 아이폰 그 물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매기든 말든 그거는 아니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 일단 지키고 보자. 이런 약간의 좀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있습니다.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보면 생성형 AI가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뭐 이 독점 체제로 볼 수가 없다, 경쟁 체제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생성형 AI로 가도 구글이 결국 위너가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분위기로 생각합니다. 봐서. 예. 그렇구나. 예. 아니, 왜냐면 생성형 예. AI라는 그 원동력은 하나 데이터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물론 메타도 있겠지만 예. 이 지금 압도적인 어떤 검색 공룡인 그 알파벳을 누가 사실 이긴다는 것 자체가 전 넌센스라고 생각이 그죠, 들고. 그래서 데이터 공유는 못한다고 자꾸 항상 데이터가 하겠다고 자산이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 예. 보면 처음에 사실 그 생성 AI가 나올 때도 오히려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더 주가가 좋을 수도 있어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그 탑 애널리스트 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브리핑도 하고 저는 그걸 영상을 또 보기도 했었는데 네. 물론 뭐 주가는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사실 데이터에 우리가 기반을 보게 되면 구글, 메타 그 외에는 뭐 그닥 막 이게 정말 이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만한 누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는 뭐 떠오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떠오르는 기업이 결국은 근데 그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구글이 쓸데없는 짓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어. 구글 유니버시티 같은 데 가보면 별 이상한 실험들을 많이 해요. 어마한데 돈을 많이 쓰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하다 보이는 게 모여서 어느 순간 그게 돈이 되는 기술로 발전하는 것들이 꽤 나오더라. 결국은 그러니까 구글은 사실 전 세계에 심지어는 우주까지 포함해서 예. 모든 분야에 지금 연구하고 투자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아. 사실은 그런 것 심지어는 이제 불로장생까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불로장생? 예, 예. 그런 것까지 진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하지만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것부터 나노부터 시작해갖고 불로장생까지 다 하고 있어서 예. 이번에도 생성형 AI, 오픈 AI가 먼저 나왔지만 예. 결국은 구글이 그때 되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결국은 모든 게 검색 시장이 다 AI에 빨려 들어가서 맞아요. 구글은 모든 일자리 잃을 거다. 맞아요. 밖으로 다 뺏길 거다 했는데 지금 쓱 3년 지나놓고 보니까 어느 순간 1등으로 구글이 쓱 올라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많은 네. 사용자분들께서 처음에는 막 그 어찌 보면 차이가 고만고만한데 지금은 약간 제미나이 쪽으로 확 쏠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약간 제가 이제 체감상 그리고 챗GPT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좀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제미나이 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그죠? 예. 여러 가지를 다 써보면 예. 그래도 제일 편한 게 정말로 말씀 주신 대로 제미나이고 제미나이가 가장 편해요. 오히려 딥시크도 최근에 버전 3.1 나왔는데 한번 써보시면 예, 예. 어때요? 오히려 설명은 딥시크가 좀 더 읽기가 편합니다. 아, 양도 그래요? 좀 더 많고 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미국 사이드 이제 서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글 제미나인 것 같고 예. 이쪽 반대편 중국 사이드에서는 딥시크. 딥시크가 이 양대가 아마 경쟁을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글 매수 버튼 눌리는 그러니까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럼 매수해도 좋다 의견이신 거죠? 길게 보면 구글은 또 밸류에이션도 싸요. 맞아요. 지금 저평가돼 맞습니다. 있어요. 네, 네. 저평가돼 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가장 핫한 이슈가 구글의 지금 프리마켓에서 급등하고 있는 그 모습. 자, 왜 급등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판결에 대한 이야기 또는 지금 생성형 AI에 대해서도 이런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고 있는 구글의 뭐 엄청난 발전 속도가 있다. 이것도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또 있나요, 지금? 네, 다음 뉴스는 블룸버그에서 전해준 소식인데요. 이 미국 정부가 TSMC의 중국 난징 공장에 대해서도 미국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올해 12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또 TSMC는 앞으로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들여오게 된다면 이 개별 허가 절차를 일일이 밟아야 하는데요. 이미 삼성전자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도 같은 조치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
검증된 최종 사용자, 이른바 VEU 이 조치는요, 별도의 허가 절차라든지 기간적인 제한이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TSMC의 미국 예탁증권 ADR은 장중 최대 2% 넘게 하락을 했고, 또 주요 장비 공급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ASML, 또 도쿄 일렉트론과 KLA의 주가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TSMC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TSMC는 중국 내 생산량이 많지 않다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중국 내 축소라는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뭐 기업들이 또 우회 전략을 택하게 될지 좀 궁금했거든요. 예. 뭐 저는 뭐 이 뉴스 특히나 이제 반도체는 사실 그럼 저는 그냥 내피셜로 고지고대로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뉴스가 나와도 자 막는다 해도 뭐 그쪽에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저는 실적 발표를 보면서도 느꼈던 게 네네. 뭐냐면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봤을 때 H20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나왔어요. 예. CF가 직접 예.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 그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은 중국 매출이 있어요. 근데 이 그 매출이 1분기 대비해서 또 많이 이제 급증했습니다. 근데 그 급증했던 부분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나 또는 게이밍 CPU나 GPU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 또 로보틱스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부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다 이제 이게 이제 아덜 카테고리라고 이제 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근데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어찌 보면 칩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약간의 성향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또 우회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는 저는 여건이 있다고 보고 지금 저도 좀 개인적으로 또 지난 바이든 정부 때 보게 되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반도체 장비 CEO들이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네. 이 정부가 지금 우리 이렇게 막으면 우리 다 죽는다 진짜 이렇게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우리한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수출을 계속 막았거든요 사실상 중국한테. 근데 그때 당시에 반도체 기업들이 막 탄원서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살려달라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고. 근데 이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그냥 다 계속 막을까 뭐 이런 저는 의구심도 좀 들긴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 나타났잖아요. 예. 처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에 대한 웨이브를 이제 멈추는 거. 맞아요. 인텔도 있었죠. 네네네. 그 사실은 그 인텔 그건 제가 그거 정말 열받았는데. 예. 왜요? 그 왜냐면 진짜 열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예, 예. 주먹을 쥐셔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사실 2020년도에 예. 인텔의 대련 램드 공장이 망해가는 걸 우리가 인수해 준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의 잔금을 5년 동안 천천히 보고는 올해 3월에 최종 잔금을 납입을 했습니다. 아 계속 내다가 네. 올해 3월에 끝냈네요 그걸. 끝나니까 다 주니까 6개월 후에 이렇게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사실은. 아. 근데 왜 그럼? 근데 그때 이제 또 더 열받은 게 TSMC는 왜 놔두고 왜 우리만? 예. 근데 이게 열받았는데 이게 이제 열 덜 받으라고 이제 TSMC도 같이 이제 이번에 면제를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예, 연구 예. 면제를 예, 예. 아니라고. 근데 어쨌거나 말씀 주신 대로 이것 자체의 모든 흐름 자체는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이긴 하고 일종의 이제 바게닝 칩으로도 쓰겠죠. 말씀 주신 대로. 예.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여기에 최대 수혜는 마이크론이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상황으로 놓고 그러네요. 봤으면 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와 가장 지금 다이렉트로 딱 붙어갖고 경쟁하는 거는 마이크론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 이 상황대로 가면 올해 당장 하반기에 생산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대로 가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국을 견제한다는 빌미로 사실상 한국 기업을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한국 기업의 경쟁에서 마이크론을 좀 더 밀어주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TSMC는 그 안에서 주로 지금 생산하는 게 난징 공장에서 예. 주로 가전용이랑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차량용, 차량용? 상대적으로는 좀 큰, 예. 예 맞습니다. 나노가 좀 위에, 위에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최신은 아닌 이제 그런 거 생산하는 데긴 맞아요. 한데 기술 상용화 10년 넘은 뭐 그렇죠. 16나노 반도체 이런 거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근데 없으면 또 안 돼요. 예, 없으면 안 되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필요하긴 한데 어쨌거나 TSMC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애써 지금 미국하고 부딪히지는 않으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게 뭐랄까 이게
화를 안 내고 있죠. 대만은 절대 화 안 내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는. 예,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 놓고 보면 이걸 가지고 네. 오히려 이럴 때는 아마도 중국이 대신해서 화를 내줘야 되는 상황? 아,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SK나 삼성전자가 미국하고 1대1로 붙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보기에. 그러니까 예. 지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중국 나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건 조금 또 풀어주고 또 위에 좀 더 해주고 히토리 좀 더 받아가고 뭐 이런 쪽으로 마무리가 되지 예.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고 알겠습니다. 아, 뭐 좋은 말, 정말 저는 그러니까요. 송재균 대표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네. 그날 뭔가 지식이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 프리마켓 뉴욕 제가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저도 뭐 다양한 뭐 프로그램도 해봤고 예. 경제 방송을 좀 했는데 이 프리마켓 뉴욕에 나오시는 분들이 네. 라인업이 어마어마하신 분들만 맞아요. 나오세요. 정말. 맞아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 저도 정말 많이 제가 그 들어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이 프리마켓 뉴욕의 이 고퀄리티의 정보는 꼭 매일매일 좀 들으셔야 된다. 요거를 제가 바쁜 좀, 홍보. 예, 아까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음, 정글 같은 이 세 명 사이에 신사 한 분이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맞아. 달아주셨던데 이제 조만간 이제 정글 또, 화가 예, 되시는 또 원신 되실 거예요, 조만간. 예. 오르고 달리고 오늘만 좀 자켓 입고 오셨고 이제 조만간 이제 더 원신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외신 기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잠깐 저희가 멈추고 지금 종목 뉴스로 넘어갈 텐데 최보아 앵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 이 동물들이 이렇게 막 살던 그런 시대에 죽고 죽이는 관계 이런 말도 있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동물들의 그런 이런 카테고리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무슨 고리라 그러죠? 그거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무슨 골? 고리요. 그러니까 고리? 죄송해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본인 인간관계 아니에요? 예. 아니요. 제 인간관계요? 예, 제 예. 인간관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얘를 제가 다시 예를 다시 들어드릴게요. 제가 먹이 사슬. 먹이 사슬. 피디 감사합니다. 어. 먹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지금 아니, 예를 들면 해주셨어요. 제가 프리마켓 뉴욕을 나갔다고 칩시다. 예. 나가서 제가 개인 유튜브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리마켓 뉴욕 구독자들을 제가 막 이렇게 끌어모으면서 예. 이 프리마켓 뉴욕자들이 이렇게 위험한데요? 반반으로 갈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프리마켓 뉴욕이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계속 한번 오늘 아니 계속 한번 짓걸어 보세요. 계속. 예. 저도 어지럽네요. 프리마켓 뉴욕 시청자들이 다 제 이 유튜브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주 했는데 어쨌든요. 네네. 예. 그냥 재밌자고 예. 예시를 좀 들어드릴까. 재밌어요. 근데 이게 예. 예시가 좀 이상해졌긴 한데 어쨌든 잔인한 세상의 법칙이지만 이 경쟁사가 하나가 죽으면 내가 좀 잘 된다. 이런 논리가 당연히 있잖아요. 네. 오늘 네. 제가 이야기 드릴 건 이 잔인한 사회의 법칙이 항공시장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잔인한 시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네. 이거 중간에 재밌습니다. 네, 네. 네네. 예, 예. 마음을 덧대보시는데 하필 또 옆자리에 앉혀주셔가지고 대표님이 살짝 이렇게 시선을 좀 외면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앞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프론티어 그룹홀딩스 띄워주세요. 네. 네, 초저가 항공사죠. 프론티어 그룹은 경쟁사인 스피릿 항공이 올해 들어 두 번째 파산 보호, 즉 챕터 11을 신청하자 반사이익으로 주가가 정규장에서 14% 넘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의 파산 보호 신청은 지난 3월 이후 불과 5개월 만인데요. 그러니까 한 해 안에 총 2번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국내선 항공 이용 고객이 줄어들었고요. 또 높은 비용 구조까지 감당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회사 자산과 부채 규모는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이 지난 3월과 달리 스피릿 항공은 이번에는 보유 항공기와 운항 네트워크를 줄여서 이 수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보도가 나온 이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티어 그룹은 장중 최대 15% 넘게 오르면서 5개월 내 최고치를 단숨에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사 하나를 죽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도이치방크는 스피릿 항공의 파산 이후 가장 수혜를 볼 기업은 단연 프론티어 그룹이다라고 좀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두 회사의 노선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이후 프론티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그동안 하향했던 투자 기관들도 일제히 이날 투자 의견을 좀 상향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우려 요인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합니다. 이 프론티어도 스피릿 항공과 마찬가지로 저가 항공사죠. 그러니까 스피릿 항공이 마주했던 그런 문제들을 프론티어 그룹이 당연히
마찬가지로 좀 직면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 요인들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론티어는 최근 겨울 시즌 20개의 신규 노선 취향과 같이 이 승객 유인 전략을 추구하고는 있는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과 같은 좀 이 굵직한 항공사들이 여전히 좀 항공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프론티어 그룹이 스피릿 항공을 하나 제거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 모먼트가 얼마나 좀 유지가 되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신다라는 건 투자자들도 좀 많은 것으로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피릿 항공에 대한 파산. 이 부분은 사실 지난 제 기억상으로는 그 젯블루라는 항공이 네.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뭐 반독점 이슈가 좀 있어서 이게 법원에서는 이제 반대 의견이 좀 나왔고 그때 당시 이제 그러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 항공사가 가격을 낮추면 사실상 이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맥을 못 추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대형 항공사는 이제 풀 서비스잖아요. 다 뭐 캐리어도 우리는 뭐 일부 뭐 아시잖아요. 네. 많이 외국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해주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가게 되면 뭐 짐 붙이는데 얼마. 그리고 이제 맞아요. 좌석마다 또 얼마 또 가격이 있어요. 또 거기서 이제 또 맞아요. 수익을 얻는 거고 조식 먹을 거냐 그것도 우리 돈 따로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대형 항공사랑 이제 가격 경쟁하게 되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게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 과연 이 저가 비용 이 항공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미국 항공사들이 요즘 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이 미국 그러니까 국내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 전반적인 항공사들이 좀 해결해야 될 그런 미결 과제로 남아 있지 않나. 뭐 이런 말씀도 다시 한번 맞아요. 좀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격이 드려보겠습니다. 같으면 아시겠지만 좁아. 그쵸. 그렇죠. 무릎이 아파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연골이 하나씩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 항공 좀 넓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네. 예. 저는 아직 젊어서 모르겠어요. 아, 몰라요? 조만간 이제 연골이 날아가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저기 송 대표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죠. 제가 연골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자, 비슷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두 기업은 휴메너 그리고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이렇게 좀 차례대로 짚어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좋습니다. 뭐 역시나 이번 어닝 시즌의 키포인트는 박 팀장님, 예. 제 금요일 방송 때 야무지게. 어닝 시즌의 키포인트는 가이던스죠. 가이던스 그치. 맞아요. 가이던스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휴메나는 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반대로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파란불을 좀 켰습니다. 네. 이 보험사인 휴메나는 2025 회계연도의 순이익 전망치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주가가 정규장에서 보시다시피 2% 넘게 올랐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후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투자 의견 자체는 좀 중립으로 유지를 했다고 하니까요. 휴메너가 좀 그런 가이던스를 유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인 시각도 작용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상향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으로 바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코로나 맥주 그리고 몬델로와 같이 굵직한 맥주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맥주 회사다라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좀 전해드렸던 종목으로 저는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는 2025 회계연도 EPS 매출 가이던스 모두 하향을 했다고 하고요. 맥주 매출 또 잉여 현금 흐름도 모두 낮췄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이 히스패닉계 소비자들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에 대해서 뭐 일종의 불매 운동까지도 좀 벌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의 주 소비층이 약 50% 이상이 히스패닉계 소비자들이라고 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격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측은 미국 사회 전반적인 뭐 거시경제 약화라든지 뭐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뭐 소비 지출 감소,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히스패닉계 구매자들이 줄어드는 게 자기업에게는 훨씬 더 그게 더 큰 타격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요즘에 그 연구 결과가 몇 가지가 좀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젊은 MZ 세대들이 술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술을 정말 많이 줄이고 있고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맥주 소비량도 많이 줄고 특히나 한국에서 그 소주에 대한 소비량도 어마어마하게 줄었고 예, 그 위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긴 미국에서도 한데. 약간 웰빙 분위기가 나온다고. 예. 대표님 대표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게 와인 업계. 와인 업계 예. 왜냐하면 와인은 한 번 따면 다 먹어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다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 이 기본이 700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700ml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좀 깔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특히 요즘은 다 혼술족, 혼밥족 많은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럴 텐데 와인 한 병 따면서 그걸 혼자 누가 사서 먹겠습니까?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면 이제 그러니까 해프, 예. 비교 커터 뭐 이런 것들 네.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당장 바로 유럽 쪽이라는 게 못 넘어가는 게 그러면 이 기존의 큰 병을 원래는 지금 계속 돌려서 쓰고 있었는데 이걸 다 버리고 새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되는데. 이 병 자체를 새로운 걸로 바꾸려고 하니까 새로운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되는. 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그런 상황. 아.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MZ 세대 자체가 술도 잘 안 먹을 뿐더러 기존이 워낙 저희 세대는 기본적으로 한 번 먹으면 진짜 새벽까지 달리는 게 20, 맞아요. 30대 기본적인 흐름이었는데 아침에는 보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죠? 그게 예. 기본이었는데 예. 요즘은 그러면은 집에서는 쫓겨나고 그렇죠. 이제 어디에서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한 번은 뭔가 끊고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유통 체계 자체를 한번 싹 바꿔줘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고 누군가가 그걸 이제 치고 나가면 쭉 따라가야 될 그런 딱 그런 예. 전환점 전환점에 있다. 거기에 있다 이렇게 근데 봐야 왠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점으로 좀 그 문화가 그렇게 바뀐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코로나도 1차로 다 끝나버리고 네. 9시 전에 다 집에 가고 맞아요. 예, 그리고 요즘 예. 미국에서는 되게 웰빙 하기 때문에 이 무알콜, 저알콜 이런 음료들이 맥주 회사에서 좀 공격적으로 그런 메뉴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도수가 높은 술들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반대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좀 생각한다면 네.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면은 뭐 술에 대한 소비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 대체 용품으로 어디에 쏠리고 있다라는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 그런 기업들은 또 어마어마한 또 실적 상승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게 왜냐면 이 술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소비의 패턴이나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네. 막 예전에 우리 뭐 위스키 막 오픈런하고 막 그럴 시기가 맞아요. 있던 것처럼 이런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약간의 주춤되어 있는 이 소비 심리가 어디로 쏠리게 되면 또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로서 또 삼을 수 있는 뭐 단타를 칠 수 있는 소위 그 아이디어 궁금해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나오면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선물 시장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예. 근데 지금 다우존스가 0.0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정말 소폭 하락하고 있고 S&P 500은 0.4%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은 0.7%.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오늘 이제 프리마켓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상승폭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맵을 좀 보게 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플, 구글, 뭐 테슬라가 지금 한 1.6% 정도 프리마켓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직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업 얘기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예. 기업 얘기고 바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약사 이슈 2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약사 이슈 할 때는 살짝 긴장이 돼요. 왜냐면 병 이름도 그렇고 약 이름도 그렇고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도 모르고 다들 모릅니다. 틀려도 모르실 거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면 스무스하게 될 것 넘어가 같아요. 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흡입형 폐질환 치료제 티바소가 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뭐 보시다시피 제약사들에게 가장 큰 호재는 역시나 임상 시험 결과가 잘 나온 것이다. 이렇게 뭐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정규장에서 보시다시피 33% 넘게 좀 급등한 종목이다라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서 오늘 30% 넘게 갈 종목 저한테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모르겠고 30% 넘게 오른 종목은 있다라고 오른 종목이 있다. 드렸는데 이게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였습니다. 예. 네, 다음 정보도 이어나가 볼게요. 네. 아이오니스 파마슈티컬스의 킬로미크론 혈증 증후군 치료제인 올레자르센도 중증도 고중성 지방 혈증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에서 양호한 결과를 좀 도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공복 시 중성 지방을 최대 72% 감소시킨다고 하고요. 급성 최염의 발병을 85% 줄였다고 해요. 뭐 이 정도 수치로 최염의 발병 위험을 낮춘 건 업계에서 최초의 사례로 보고가 됐다고 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를 반영해서 주가는 35% 가깝게 큰 폭으로 오름폭 나타냈다라는 점까지 제약사 이슈 2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 관련돼서 뉴스들이 좀 나왔고요. 삼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왔다라는 유나이티드 테라피틱스 30% 넘게 또 지금 프리마켓에서 정규장에서 30% 넘게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뉴스들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텐데 네. 예, 어떤 뉴스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AI 버블론을 말했었던 이 샘 올트먼이 그 예. 말이 무색하게 오픈 AI가 또다시 이 빅딜을 체결을 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소프트웨어 검수 스타트업인 이 스태시그를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2021년에 설립이 된 스태시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능을 시험하고 또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를 개발했고요. 오픈 AI도 이 도구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픈 AI는 이 스태시그를 기존대로 시애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인데요. 다만 오픈 AI의 스태시그 인수가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스태시그의 최고 경영자가 오픈 AI의 애플리케이션 부문 최고 기술 책임자로 합류하게 되는데 챗 GPT의 엔지니어링을 총괄하게 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오픈 AI는 전 애플 디자인 책임자인 이 스타트업인 아이오를 인수하는 등 대형 M&A를 연달아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기업 가치가 급등하면서 막대한 투자금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픈 AI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뭐 제미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 오픈 AI도 네. 근데 바쁩니다. 지금 뭐 인도에다가 맞아요.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대표님은 오픈 AI는 앞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사실은 5천억 달러 밸류로 지금 계속 펀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왜냐면 소프트뱅크 자체도 실제로 거기에다가 대규모 돈 넣어줄 것처럼 하다가 조금씩 뭔가 조건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요 뉴스를 제가 보고 바로 느낀 거는 네. 지금 오픈 AI가 올해 예상되는 게 120억 달러 정도 매출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걸 넣고도 한 80억 달러 캐시 번.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도 이제 돈이 예. 더 필요한 이제 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예. 아마도 이것은 생각하는 것은 향후 전략 자체가 소위 이제 지금 B2C로 소위 구매하는 거에서 지금 그렇죠. 120억 달러 정도를 벌고 있는 건데 예, 예. 네. 저거는 아마 B2B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B2B로.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뭔가 새로운 앱을 AI 베이스의 앱을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기 전에 뭔가 이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면 사실은 거기를 한번 통과내면은 상당히 뭐랄까요 중간에 뭐랄까요 그 테스트 기간이나 잘못된 것을 확 줄일 수가 있잖아요. 아마도 이제 그런 용도로 네네. 저 회사를 아. 그러니까 그걸 확 줄이려는 그런 전략으로 아마 적지 않은 돈인데 안 그래도 없는 회사인데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예. 조달을 쓰는 이유가 지금 B2B 쪽으로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가지니까 저거를 들여서 지금 제일 잘 쓰고 있는 거는 다들 얘기하는 게 챗GPT나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 소위 그러니까 이 짜는 거, 소프트웨어를 짜는 거 예, 이거를 예. 가장 지금 코딩, 예를 코딩을 들면. 제일 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쪽으로 사람을 줄이고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파이널 프로덕트까지 만들어내는 쪽으로 저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아닌가? 저 스태시그 대표를 그 코딩하는데 책임자로 앉혔다고 했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지금 B2C로는 한계가 이제 보이니까 이미 이제 돈 낼 사람 다 냈으니 예. 이제는 B2B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B2B의 어떤 방향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뭐 지금 오픈의 펀딩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약간의 좀 지지부진한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거기도 이것저것 좀 팔고 있죠.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그 전후에는 엄청나게 그때 그 빅 프로젝트를 팍 띄웠지 않습니까? 그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5천억 달러 팍 했는데 실제로 그 돈이 다 안 모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좀 많이 좀 달라져 있고 특히 구글하고의 경쟁에서 오픈 AI가 지금 상당히 폴리마켓에 그때 제가 보여드렸지만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GPT-5 낸 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저기 지금 상황을 찾고 있는 건 좀 뭔가를 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상당히 좀 뭐랄까 오픈 AI도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대로 가버리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오히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기존에 돈 버는 캐시카우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여긴 캐시카우가 없지 않습니까? 아. 다 남의 돈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투자가 중요한데.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급하다. 특히 맞아요. 세 말이 근데 좀 그런 많아. 반면에 오늘 보니까 그 오픈 AI의 좀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엔스로픽이 뭐 대규모 투자 유치했다라고 하면서 5개월새의 가치가 3배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엔스로픽은 뭐 크게 논의할 거리는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파악은 안 됐는데 아마도 그쪽은 좀 분야가 조금은 서로 조금은 이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스페시픽한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나머지들은 빠지고 있는 것 같고 AGI에서는 사실은 구글하고 오픈 AI하고 XAI 뭐 요 정도 메타는 사실은 좀 떨어졌죠 이제. 돈은 많이 썼는데 예. 뭐 어디 갔지 이런 상황. 맞아요. 라마. 맞죠. 예. 그래서 그 약간 메타는 역시 근데 제일 걱정이 네. 메타의 저크버그가 갑자기 확 이렇게 달아올라서 뭔가 돈을 막 쓰면은 항상 그게 그 분야의 꼭지인 경우가 좀 있어서 저커버그가 좀 천천히 좀 계속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별명이 메타박이었습니다. 예, 메타버스의 방금 아, 말씀하신 게 예, 메타버스죠. 예, 예, 예.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예. 투자를 하자마자 거기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0개월 정도 계속 빠지는데, 야, 제가 제 계좌의 마이너스 한 70%를 그때 이제 경험을 해보고, 네. 이 복구가 됐는데 오. 1불 오르고 제가 팔았어요. 야, 와, 이제 손실 안 본 게 어디예요? 탈출했구나. 예. 마음의 지옥에서 거기서부터 7배 날라갔어요. 그게 이제 인생이란 예. 원래 마음대로 흘러가지 10개월 않아요. 기다렸는데 그 다음부터 7배가 그러게요. 가더라고요. 제가 1불 넘어서 파니까 뭐 손해 본 건 없지만 뭔가 집을 잃은 듯한 느낌이. 앞으로 예. 그런 종목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때 알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메타버스 때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다가 막판에 투자금을 전부 다 회수했어요. 맞습니다. 네, 회수하게 되면서 메타버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이번 AI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 뉴스가 되겠는데요. 네. 미국 주요 테크 기업들이 좀 앞다퉈서 자사 인공지능 챗봇을 미국 정부기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연방조달청과 최대 1년간 코파일럿을 무료로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 전용으로 라이선스와 보안이 적용된 MS365 플랫폼을 이용자 수백만 명에게 이 코파일럿을 1년간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구글이라든지 오픈 AI 또 엔스로픽도 자사 AI 모델을 미국 연방 정부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한 바 있죠. 이 단순 무료 제공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함께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또 오피스 생산성 소프트웨어 등을 할인을 하고요. 아울러서 연방기관들이 AI를 실제로 도입하고 또 교육받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도 2천만 달러 가량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정부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1년간 31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3년간은 총 6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까지 이렇게 전달을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뭐 희한하게도 지금 뭐 생성형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러네요. 코파일럿도 마찬가지로 뭐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정부와 이제 어떤 계약을 통해서 1년간 근데 무료 제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물론 그 생태계를 락업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많은 이제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수요를 뭐 확보하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거는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중독 전략. 중국 전략, 예. 아예 이제 의존되게 만드는. 예, 보통 공짜로 보통 이렇게 주는 이유들이 중독 무섭죠. 거기에 최악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마약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정말로. 예. 그러니까 근데 보통 뭐든지 어디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바꾸기 어려운 맞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코파일럿 쪽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돈을 원래는 따로 소위 이제 그러니까 차지를 하다가 예. 최근 들어서는 그걸 싹 다 섞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너무 이제 이걸 너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볼 수도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코파일럿을 따로 돈을 받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더 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사실은 전에 MIT에서도 뭐 지금 이걸로 생산성을 잘 못 낸다, 재미 못 본다, 뭐 95%뭐 이런 얘기도 했듯이 예. 당장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너희 이거 너희 쓰면은 돈 이만큼 내면은 너희 그거 몇 배 생산성 낼 수 있어. 자신 있게 던져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걸린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공짜로라도 좀 자꾸 써서 이것을 쓰는 것이 익숙해지면 딴 데로 못 도망가게 적어도 이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네,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오픈 AI가 할인된 가격으로 준 데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료로 주겠다라고 나선 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사실 뭐 네. 공짜로 주는 거는 그렇게 네. 제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 예, 돈을 받아야죠. 예, 그래서 오, 그런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송재근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오늘 준비하신 어떤 기업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 첫 피그마라는 기업을 또 오늘 좀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그마라는 회사를 예. 아시는 분 당연히 아실 예, 예. 텐데 그러니까 일단 디자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왜 골랐냐면 음. 최근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투자한 게 1등이 뭘 것 같으세요? 서학개미요? 아니면 예, 우리 서학개미. 서학개미가 서학- 테슬라죠. 테슬라. 저도 네. 테슬라 한 표 할게요. 예. 팔란티어. 테슬라가 약간 1위라고 알고 팔란티어 있는데. 같기도 하고. 음. 테슬라 1위, 2위 엔비디아, 3위 팔란티어 아닌가요? 그건 이제 좀 최근에 팔고 있고요. 그래요? 테슬라는 조금 팔고 있고요. 팔고 있고. 사실은 네. 예, 좀 실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1등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입니다. 아, 유나이티드 헬스 헬스 그룹. 그룹. 음. 요겁니다. 요게 1등이고요. 2등이 뭐냐면 비트마인 이멀전 테크놀로지. 비트마인. 이더리움. 가지고 요게 있죠. 2등이고요. 3등이 엔비디아, 4등이 피그마, 5등이 뉴스케일 파워. 기간이 뉴스케이퍼. 얼마 동안이라고요? 한 달. 아, 한 달. 딱한 달, 딱한 달. 저는 또 오랜 줄 알고. 아,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너무 길게 하면은 좀,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이제 그래서 1등하고 4등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4등 피그마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오늘 실적, 오늘 이제,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네요. 내일 새벽 이제 이제 상장하고 첫 실적 발표를 하는데. 기대돼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한번 이게 약간 우리나라가 투자도 많이 하는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런 최초의 IPO 한 다음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한 반 정도 내려와 있는데 네. 실적이 잘 나와도 그다음에 주가가 좀 맥을 못 쳤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서클 인터넷. 서클. 서클이 8월 달에 뜨거웠죠. 실적 엄청 좋았는데도 예. 그런데도 주가는 그 외로 그럼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네. 혹시 피그마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투자를 좀 열심히 한 기업인데 예. 그래서 그것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가장 큰 거는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올해 예상 이익의 PR이 200배가 넘더라고요. 아. 워낙 비싼. 그러니까 이게 뭐 서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예. 기본적으로 비싼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웬만큼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서는 그리고 예. 앞으로의 그러한 전망이 어마어마하게 세지 않고서는 예.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기가 좀 쉽지 않은 않다. 그리고 지금 9, 10월이 약간 지금 변동성 장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피그마 주가 지금 우리 한 달 동안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4등으로 투자를 열심히 하신 건데 내년 올해 내일 아침에 나올 그 실적과 그의 주가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뭐랄까 좀 냉정한 마음을 보실 필요는 좀 있겠다. 아,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것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네. 주가 엄청 할 거라고 너무 기대하면 아. 실망도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지금 멀티플이 높은 종목들이 좀 부러지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생각으로 첫 종목으로는 피그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지금 뭐 피그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사람들이 좀 좋아했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달간 우리 뭐 4위인가요? 5위 정도 기록할 정도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서학개미들이 전부 다 물 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피그마뿐만 아니라 네. 코어위브 예. 또는 막 방금 말씀하신 서클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상장되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정말 주가가 많이 또 빠지고 네. 있는. 네. 어제도 뭐 코어위브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건 보였고. 또 이제 락업 풀리면서 예. 기존의 그 경영진들이
내다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급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꼬이니까 예. 뭐 방법이 없을 것 예, 같고요. 예, 예. 근데 이게 피그마에서도 또 재밌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뭘 발표했냐면 원래 AI 자만 붙으면 다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AI도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AI 피해주들을 따로 골라내기 시작했거든요. AI 피해주요. 예, 그러니까 AI가 확산되면 아, 확산되면. 피해를 볼 그러한 종목들을 음. 많이들 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디자인 소프트웨어 하는 이 회사도 어찌 보면은 AI 피해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다행스럽게 피그마는 AI 기반의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지금 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대응이 된다. 먼저 이런 논리도 있는데 예, 예. 그 종목들로 제가 소위 AI의 피해주가 될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꼽는 게 뭐냐면 예. 어도비. 아, 어도비. 예, 이것도 이제 유사하게 많이 쓰는 예, 이런 예.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윅스. 이것도 이제 디자인 윅스, 웹 디자인하는 맞아요. 윅스. 그다음에 셔터스탁, 그다음에 맨파워 그룹, 로보트 하프. 이건 주로 그러니까 사람 소개시켜 주는 이런 회사.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많이들 응용하는 가트너라는 그룹 아시죠? 가트너. 이것도 상장돼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 리서치 해주는. 예, 우리 IT 분야에서 맞아, 맞아요. 파트너에 따르면 예, 향후 뭐 성장성이 얼마 되고 매출 얼마 되고 뭐 이거 음. MS가 어떻게 되고 뭐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거 다 AI가 대체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요 제가 불러드린 종목들이 주가가 이게 이제 엔비디아 밸류 체인하고 따로 놀기 시작한. 아. 그래서 이제까지는 늘 같이 왔다가 예. 세일스포스닷컴도 최근에 좀 주가 많이 밀렸죠. 예, 예. 심지어 팔란티어까지도 좀 밀리기 맞아요, 시작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과 관련해서 AI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AI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일자리도 있지만 기업의 매출이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분야에 예. 대한 우려들도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예. 투자자분들도 그걸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야, 이거 좀 오늘-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예, 너무나도 중요한 네,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뭐 일부 뭐 소프트웨어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일례로 아마 저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챗 GPT 5를 시연 영상을 하는 그 화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어로 그러니까 게임을 만드는데 소프트웨어 그 기술자들이 프랑스어를 배우기 위한 게임을 만들고 있는 시연 영상이었는데 네. 그게 딱 나오자마자 듀오링고라는 기업이 네. 언어로 이제 게임도 만들고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전에 한번 얘기를 예,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게 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은 이제 AI 관련돼서 이게 뭐 일개의 하나의 뭐 언어 게임 모델이지만 이게 만약에 뭐 회계 또는 법조계 뭐 이렇게 쫙쫙쫙 나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뭐 가트너나 이런 것들도 예. 예, 바로바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또 한편에서는 제가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현수 네. 대표님과 말씀하실 때 이 과거에 우리는 지금 AI라는 법을 또는 AI 기술력이 어떻게 도달할까 이런 거를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던 과거는 닷컴 버블 때잖아요. 근데 닷컴 버블은 그때 당시에 닷컴만 들어가면 전부 다 그냥 상상은 무지성 어떤 투자를 좀 했었던. 근데 지금은 일부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무지성의 단계를 가기 이전에 이미 벌써 수혜주와 피해주를 이미 나누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어떤 AI라는 이 트렌드도 어느 정도 버블 단계로 넘어가겠지만 과거의 닷컴 버블 때처럼의 어떤 그 열광적인 어떤 무지성 투자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도 그거는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지정학적 악재는 이미 악재로 보지도 않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AI라는 이런 신기술 또 메가 트렌드라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강세장은 7년 가는 거야, 10년 가는 거야. 그 7년, 10년 동안에는 우리가 볼 수밖에 우리가 정말 PER 자체가 S&P 500에 뭐 35배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전혀 우리가 겪지 못한 그런 세계로 아마 가지 않을까. 대표님은 뭐 어떻게 AI. 예, 충분히 가능한 거의 제가 뭐 대답을 강요하는 듯이 저는 이렇게 보는데 뭐 반대하시는 않으시겠죠? 예. 네,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아, 센스 자, 있으십니다. 눈빛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최보 앵커가 또
예, 또 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요 시간대에 CNBC에서 프리마켓에서 움직임이 많은 종목들 이렇게 속보로 내보내 주는데요. 예. 제가 요거를 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구글 이야기는 저희가 뭐 앞서서 뭐 질리도록 했죠. 반독점 제재를 피했다라는 소식에 뭐 구글의 주가가 지금 뭐 장중 최대 6% 넘게 뛰어나고 있다. 이런 좀 이슈를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백화점 메이시스입니다. 요것도 아까 저희 방송 완전 시작하기 초창기에 제가 실적 나왔다라고 좀 전해드렸는데 예. 호실적으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죠. 지금 장중 최대 13% 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스케일러도 간밤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주가가 2% 넘게 좀 올라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EPS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뭐 그래도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식스플래그스 엔터테인먼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놀이공원 예, 많이 관련주인데요. 갔습니다. 저도. 네, 트루이스트가 투자 의견을 매도 그리고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좀 하향한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기자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투자 의견 같은 경우도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죠. 예. 그리고 달러트리 제가 앞에 또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2분기 호실적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앞서서는 뭐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했고 그럼 뭐 미국에서도 뭐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고소득층들도 이런 저렴한 제품들을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트리에 대해서도 뭐 호실적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3분기 그 매출에 대한 그런 좀 우려 이거에 대해서 3분기에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한 번씩 좀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여기에 더해서 CNBC 같은 경우는 뭐 주가 기술적인 측면도 좀 부각을 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트리가 지난 6개월간 62%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49% 정도 올랐다라고 하니까요. 주가가 좀 너무 올랐던 차원에서 좀 기술적인 차원에서 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캐나다 광산업체 테크 리소시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투자 의견에 따라서 움직였는데요. 생각보다 투자 의견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투자 의견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좀 촉매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테크 리소시스는 UBS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 프리마켓에서 주가는 좀 약세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의견이 잘 나왔으니까 뭐 오늘 프리마켓에서 남은 시간 동안 또 개장하면서 장중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으니까요. 테크 리소시스도 한번 지금 좀 낮은 그런 구간에 좀 주가가 머물러 있을 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제약사입니다. 제가 뭐 앞서서도 제약사 이슈 좀 2개 전해드렸는데요. 비르 바이오 테크놀로지입니다. 에버코어 ISI가 처음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첫 등급을 매겼는데 아웃퍼폼으로 매겼다고 해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주가의 촉매가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최보 앵커가 저 지금 속보를 이렇게 또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실 최보 앵커가 오늘 준비하신 게 정말 많아요. 왜냐면 어제 정말 소위 얘기하면 좀 빡이 쳐서 가셨기 때문에 안 빡쳤어요. 오늘 많이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준비하신 그 기업 내용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음료회사 펩시코의 지분을 40억 달러를 매입하면서 5대 주주가 됐다라고 어제 방송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정보는 그때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간략한 소식만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추가적인 정보도 좀 더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펩시코의 역사적인 턴어라운드 기회를 노린다라면서 좀 낙관적인 그런 기대감을 좀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이에 펩시코의 주가가 장중 최대 6% 넘게 뛰기도 했는데요. 다만 마감가 보시면 뭐 상승폭이 조금은 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축소가 된 것 같고요. 1% 상승으로 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마켓에서는 뭐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일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760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비핵심 자산 그리고 실적이 부진한 자산을 매각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간소화하는 등 구조 조정에 나서면 펩시코의 주가가 지금보다 현재가 대비 무려 50% 넘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좀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세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 분은 탄산음료 하면 뭐 제일 많이 드시죠? 제로콜라요. 제로콜라, 코카콜라 제로콜라 많이 드시고요. 대표님은 뭐 드시나요?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집에 있는 거라. 그거 안 드시는 거예요? 아, 그럼 안 되죠. 예. 네, 아, 근데 네. 이제 열심히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도 예. 대답을 해주려고 하셨다고. 아니 근데 요즘에 저는 그 제로를 많이 드시잖아요. 네, 많은 네. 그 소비자분들께서 펩시코에 있는 그 제로 콜라가 네. 저는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라임 특히 아, 팀장님은 아, 정말 그래요? 그게 더 맛있지 않아요? 펩시코 나오니까 바로 센스 있게 어. 펩시코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오늘 광고주가 뭐 아직 연락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조만간 여기 펩시 예, 콜라 예, 하나씩 예. 놓고 좀 방송할 아, 근데 날이 전 진짜 기다리고 개인적으로 그게 더 맛있습니다. 아, 예. 오, 라임 알겠습니다. 맛. 이 펩시코는 한때 이런 미국에서 반응? 예, 알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뭐 지금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 아니. 그냥 그죠? 예.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준비한 내용들을 좀 이어나가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세를 잡았는데 네, 자, 펩시콜라 맛있다고 제가 잘 들었어요. 네, 펩시코는 한때 코카콜라의 막강한 경쟁자였는데요. 이 최근 펩시코의 미국 내 판매율은 4위에 그친다고 합니다. 예. 1위는 코카콜라고요. 2위는 저희가 방송에서 큐리그 닥터페퍼를 좀 많이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닥터페퍼. 닥터페퍼. 그리고 3위는 코카콜라의 스프라이트, 아, 사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위가 요 펩시코라고 하는데 뭔가 납득이 되네요, 근데. 아, 그래요? 들어보니까. 아, 그럴 근데 것 이제 같네요. 엘리어 측은 펩시코 이제 코카콜라에 맞먹는 이전의 그런 영광을 좀 되찾아주겠다라고 아. 좀 포부를 좀 드러내고 있다고 하니까 예. 펩시코 한번 화이팅. 갑자기. 이런 분위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펩시코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사실 시간이 정말 이 2시간 했는데도 이게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네. 나요? 아니요, 저희 저는 남은 송재근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네. 아, 네. 아니요. 아, 대표님 하세요. 네. 뭘 대표님 나갈 때 아니, 아니요. 영화 치실 아니, 것 오디오가 같아요. 물려가지고. 아까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 대해서 네네. 이게 요거 이제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13F가 발표가 나왔는데 뭐 워렌 버핏 그리고 마이클 버리 그 외에 많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 특히나 월가에서 또 너무나도 유명하신 그러한 분들께서 이제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폭락을 했을 때 많이 담았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학개미도 뭐 일부는 네.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2배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표님은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이 폭락을 했다. 뭐 법무부에서 일부 뭐 보험 과다 청구에 대해서 뭐 계속 조사가 들어가고 있고 리스크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저점 매수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일단은 저점 매수 타이밍은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첫 번째로는. 예. 근데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는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치고 나오는. 예예예. 예. 그러니까 소위 쇼부를 본다 예, 그러죠. 예. 단기간에 끝장을 보겠다라는 아. 건데 그게 틀리면은 상당히 또 힘들어지는. 맞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그렇습니다. 예. 일일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쌓이지가 않아요. 아. 소위 복리의 힘이 안 나타납니다. 예, 예.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언제거나 숏이든 롱이든 어쨌든 단기적으로 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 달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길게 봤더니 한 3개월 놓고 봐도 유나이티드 헬스는 상당히 국내에서도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꾸준히 사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거의 워렌 버핏급이다. 아. 같이 샀네. 같이 제가 지금 그게 사들였네. 13F라는 네. 게 45일 보통 예. 45일 뒤에 나오는데 그 전에 벌써 같이 사고 있었던 그런 거니까 그 하락장에 같이 사고 있었다. 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이 바닥 구간인 건 맞다고 보는 게 예. 지금 미국의 이 건강관리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과거 평균 제일 낮았던 PER 멀티플이 16배인가 18배인데 그거보다 좀 더 낮습니다. 더 낮고. 네, 지금 더 낮고 특히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는 사실은 다우 30까지 들어가는 맞아요. 초대형 사실은 기업인데 예. 이게 작년 11월 초에 650불인가까지 갔다가 이게 250불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300불 온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V자의 살짝 그 모습을 보여주려는 네.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가 조금은 지금 위태위태 불안불안해 보이잖아요. 사실 보통 기술주가 안 좋을 때 그것의 반대편 경기 방어주에서 성장을 찾을 때는 확실히 이 헬스케어 분야가 확실히 대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경기 방어주는 특히 3가지 업종. 헬스케어, 건강관리,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오늘 이거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거 종목들. 맞아요. 예, 예. 근데 필수 소비재는 지금 아까 뭐 크래프트 하인즈나 뭐 이런 데는 워렌 버핏을 10몇 년 동안 실망시킨 종목이기도 하는데 네. 거꾸로 이런 유나이트 헬스 같은 경우는 실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것은 좀 진득하게 진득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끌고 가시면 한 이거야말로 이제 아까 3년 5년 후에 우리가 이거 투자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예. 이거는
저는 3년 5년 한번 보시고 아.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다 아까 피그마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실적 발표 시즌이 있고 너무 비쌉니다. 좀 비싸고 네. 네, 밸류에이션 좀 비싸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지금 그래도 좀 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네.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보 앵커가 사실 준비한 기업 또 2개 기업이 더 남아 있는데 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아, 하나만 할 줄 알았는데 두 개 다 가시죠. 다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원 성취하시고 하늘 가시죠. 예. 풀어야죠. 아유, 알겠어요. 크래프트 하인즈. 네? 크래프트 하인즈. 아, 네. 크래프트 하인즈 할게요. 대표님이 안 내주시고. 아, 네. 대표님 좀 한 번 방송했는데 되게 가까워진 것만 같은. 벌써 3년 정도 하신 것 같죠? 그러니까요. 저희랑.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셔야 네. 돼요. 네, 크래프트 하인즈 넘어가 볼게요. 예, 크래프트 하인즈가 사업 부문을 2개 상장법인으로 분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름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 곳은 소스, 스프레드, 조미료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하인즈 케첩,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그리고 크래프트 맥앤치즈 등이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법인은 오스카 마이어, 크래프트 싱글즈, 그리고 런처블과 같은 북미 식료품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워런 버핏은 이 같은 결정에 실망감을 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버크셔 서웨이는 과거 크래프트 그리고 하인즈의 합병을 주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후 버크셔 서웨이는 크래프트 하인즈의 지분 27.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라고 하는데요. 이 버핏은 과거 크래프트와 하인즈의 합병이 현명한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그런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방법이 분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좀 입장을 좀 피력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좀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버크셔를 이끌 예정인 버핏의 후계자 그레그 에이블 부회장도 마찬가지로 실망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역시 좀 실망감을 좀 반영을 한 모습이죠. 예. 간밤 정규장에서 7%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다만 그래도 프리마켓에서는 일정 부분 이렇게 부위이다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 만약에 이름도 정해지고 구체적인 뭔가 이런 빅픽처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실망감을 표한 그런 뉴스를 제가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실망하셨죠. 많이 실망을 하신 걸로 실망하셨고요.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자, 다음에 우리가 오늘 구글에 대한 흐름도 좀 흐름이겠지만 좀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좀 있고 엔비디아와 연결해서 우리 M7 한 번만 마지막으로 좀 짚고 마무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간밤 미장이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상호관세가 위법이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 관세 수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 때문에 어제 방송 중에 3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5%에 달하게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여기에서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겠죠. 미장이 전반적으로 좀 주저앉고 있으니까 당연히 엔비디아도 간밤 정규장에서 2% 가깝게 이렇게 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170가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0일 이동평균선이자 중요한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171가 붕괴됐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 엔비디아 이런 장기적인 그런 시각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 모멘텀이 붕괴됐다라는 차원이겠죠.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있겠지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종목을 볼 때 이렇게 3년, 5년 길게 본다면 당연히 엔비디아에게는 장기적인 기회가 있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고점을 이미 찍은 것 같다라는 입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엔비디아에 대한 평균 지지선은 1차 지지선은 $160라고 하고요. 2차 지지선은 $145라고 하는데요. 만약 $145가 진짜로 붕괴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UBS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빠른 시간 안에 상승하면서 신중한 옥석 가리기가 요해지는 그런 모먼트가 왔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매체인 모틀리풀은 투자자들이 이날 앞으로 주목할 유망한 종목 10개를 선정했는데 엔비디아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런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그런 부담 같은 것도 좀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예. 투자자들에게서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이전에 그런 기록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게 아니냐. 이제 좀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내리막길을 걷는 게 아니냐. 좀 이런 우려 섞인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런 점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M7 바로 이어서 좀 봐드리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테슬라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당연히 좀 알아봐야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 간밤 정규장에서는 1% 넘게 빠졌었는데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뭐 2% 가깝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된 소식으로는 저희가 뭐 한 두 차례 방송 동안 악재를 좀 많이 전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호주에서도 뭐 차량이 뭐 많은 차량이 뭐 리콜에 들어갔고 뭐 미국인들도 테슬라의 FSD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도 좀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뭐 오너 리스크 같은 부분도 계속해서 뭐 유럽 증시에서는 아직도 그 머스크에 대해서 좀 불신의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 유럽 판매량이 뭐 크게 떨어졌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 요즘 들어서는 좀 악재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 서학개미들도 팔고 그러니까요. 있는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제 테슬라라는 것은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뭐 마스터 플랜 4를 좀 이야기도 했었고 옵티머스에 맞습니다.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많이 됐잖아요. 네. 마지막 대표님께서는 그 테슬라 옵티머스에 대한 어떤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제 이미 자동차에는 흥미를 잃은 것 같다, 확실히. 이제 AI와 로보틱이 네. 미래의 네. 기회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맞아요. 예. 아니 왜냐면 기업 가치의 한 예. 80%는 옵티머스가 될 것이다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또 했다라는 예, 얘기인데. 근데 왜 어떻게 얼만큼 사실은 이런 그게 거는 없죠. 다 예. 빠져 있고 그냥 80%야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원래 테슬라는 원래 그러니까 머스크의 입만 보고 오긴 했는데 예. 지금 트럼프하고 한번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어. 조금 상처를 좀 입은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내상이 이렇게 좀 크다, 지금. 네, 내상이 좀 어. 큰 거 아닌가 싶고 사실은 로봇으로 당장 내년부터 엄청 성과를 내면 좋긴 하겠지만 예, 예. 아시겠지만 그 휴머노이드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을 교체하려면은 시간이 좀 그래도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뭐 많은 이제 분석 네. 사이트나 그 전망 사이트를 보게 되면 뭐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는 데까지 네. 2027년에 40% 정도 예상한다. 근데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뭐 생각보다 높은데요? 높아요. 되게 네.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2027년에 상용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한 40% 정도가 되는데 저는 뭐 그냥 반반이라고 보니까 반은 안 된다고 보고 반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려서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이 테슬라라는 종목이 사실 전기차로 유명해진 그런 이 전기차가 본업인 그런 기업이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이제 우리의 생산성에 더 이상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뭐 미래에는 AI 로보틱스가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업을 어쨌든 뭐 잃어버리는 그런 발언 같기도 하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테슬라도 아까 우리가 봤듯이 피그마도 200배라고 했지만 테슬라도 200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도 지금 200배이고 실제로는 이익이 줄고 있잖아요. 빠르게 지금 진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은 미래에도 성장에 대한 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옵티머스 얘기가 당연히 전면부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역으로 밀어보면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주가는 어찌 보면은 방어가 안 되는 사실은 예.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은 지금 상황은 정말로 너무 장밋빛 미래가 있어서 그걸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얘기가 필요한 시기라서 그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는 측면이 좀 어떤 있습니다. 시기적인 그러니까 뭘 듣고 싶어 하는지 맞습니다. 예, 그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예, 예. 엄청난 마케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뭐 좀 그것을 믿는 분들은 예, 예. 소위 테슬람이라고까지 누가 뭐 예, 그렇게까지 예. 좀 예, 예. 그만큼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 저 교주분께서 지금 생각이 좀 방향이 좀 자꾸 바뀌었어. 바뀌고 있고 있기 때문에 바뀌었어. 여기 테슬라 하나 계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걸 지켜보려면 저 장로예요, 장로. 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예. 그런 많은 굴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걸려면 그건 이제 믿음으로 어.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슬라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송재경 대표님께서 정말 고군분투하셔서 8시부터 지금 8시 한 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줄기차게 달려오셨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눈빛에 홍채가 약간 좀 흔들리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 테슬람이 계신다. 농담입니다. 그 순간 당황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송재경 대표는 너무나도 유쾌하게 지금 프리마켓 시장을 좀 봤고요. 지금 뭐 나스닥, S&P 500은 프리마켓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또 흘러갈지 저희가 내일 또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2부 꾸며주신 송재경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저희 최부 앵커, 손자 앵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 제가 또 이 시간 또 해서 같이 좀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프리마켓 뉴욕 오늘 9월 3일 또 생방송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속보들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